시장 상황 먼저 한번 시황부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장이 안 빠지죠?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데 안 빠지면 팔 이유가 없어요. 안 빠지면 팔 이유가 없습니다. 안 빠지는데 왜 굳이 팔고 하냐? 들고 가세요, 종목들. 근데 그 종목들이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냐 라고 하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시황 얘기도 하는데 한 가지 얘기 드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안전한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안전한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걸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고 가도 돼요. 들고 가도 되는데, 들고 있으면 시장이 올라가니까 순환적으로 종목들이 이래 돌아가면서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제가 바이오 쪽이 조금 정체,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정체로 가고, 거기에 있던 돈의 수급, 상승 시세를 줄 수 있는 수급이 IT, 반도체 쪽, 그리고 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빅머니 시간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시장에 관심이 듬뿍 주는 종목들보다 조금 낯선 종목들이 시세를 많이 주고 있다. 수급이 크진 않지만 시세를 주고 있어요. 네, 그런 쪽으로 그런 회사들이 보면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네, 그런 회사들이 꾸준하게 추세로 올라가는, 지금은 급등보다도 약간 추세성의 상승폭이 뭐 한 7%, 8%에 따라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안전한가? 어떻게 안전한가? 돈을 벌고 있냐? 네, 코로나로 지금 힘든 시기인데 돈은 벌고 있냐? 빚을 지고 있는 건 아니니?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너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모멘텀, 기대감, 뭐 혹시 회사를 매각할 생각이냐? 아니면 수소연료전지 쪽에서 뭐 니콜라에 뭐 납품을 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뉴딜 정책에 네가 한몫을 하고 정부의 정책에 지원을 받을 것이냐? 너의 시나리오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는,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어디에 어떤 시나리오로 지금 움직이고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품고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로 올라가고 있는지, 이 정도는 확인하고, 안전하면 쏘쏘하면 그럭저럭 회사가 망할 일은 없겠구나 싶으면 지금은 들고 있어도 되는 시장이죠.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뭐 시장이 조정이 나올 것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승 여지도 남아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내려가는 방향성이면 그때 대응을 해주고, 실제로 이런 종목들은 지금 하락이라기보단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이 나오더라도 향후에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현금을 보유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현금을 왜 보유하라고 할까요? 현금을 일부 보유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내려오면 기회를 잡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종목을 다 샀어요. 근데 조금 조정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다 들고 있는데 그게 수익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돼? 다 들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떨어지면은 현금이 없어요. 기회를 못 잡겠죠. 추가 매수든 아니면 그때 내려가고 난 뒤에 올라오는 새로운 이슈에 내가 기회를 잡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금을 일부 30% 정도라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30%만 있어도 내려갔을 때 내 종목이 다 묶여있더라, 물렸다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물리는 게 어딨어요. 물린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잠깐 돈이 묶여있는, 말 그대로 내가 생각했는 관점을 좀 벗어났더라도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머지 30%로 밑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현금도 일부 보유하시고, 그 비중의 보유 비중은 스스로가 크게 가져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이 내가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면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크게 70%, 50% 이상 가져가고, 대응 관점을 소액으로 들어가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죠. 내가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올라가니까 나도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덜렁 막 비중을 막 크게 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오르나? 오늘 오르네, 내일 내리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시장을 보고 일단 지수 때는 위쪽에서 방향성을 내려오지 않고 이때가 변곡점이었는데, 제가 이것도 빅머니인가 어디선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날 근처에서 이날 수요일이 언제예요? 이날이네요. 7월 1일. 이날부터 제가 변곡점일 거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빅머니에. 그 전에도 아마 변곡점이 월요일날 저기 주챔쇼에도 얘기했을 거고, 다 보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게요. 시장에 변곡점이 생길 겁니다. 방향성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나올 거다. 현재 기조는 위쪽에 잡고 있죠. 내려간 거 아니에요. 요때 실적 발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삼성전자가 내려가니까 내려온 거죠. 삼성전자가 보합이니까 이러고 있죠. 그러면서 개별 종목들은 움직일 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현재 미국 나스닥이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으니까, 버티는 게 아니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잖아요. 나스닥은 나스닥 지수를, 종합 지수를 보면 안 돼요. 나스닥은 제가 저번에 강의 시간 때 다 얘기 드렸어요. 그 종목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업의 소스,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잘 보면 돼요. 그런 내용들을 잘 찾아보고,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스닥은 선물지수를 봐야 돼요. 선물지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는 선물지수가 영향을 많이 줘요. 지수 대 지수로 봤었을 때. 그리고 종목은 뭐 삼성전자가 애플, 뭐 엔비디아, AMD 하고 다 연관성이 있잖아. 뭐 인텔, 마이크론, 이런 쪽으로 연관성을 좀 두고 보아야 된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현재 우리가 지수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는 역시 나스닥 선물지수를 봐야 된다. 그럼 선물지수를 보면 어떠한가? 이게 지금 분봉입니다. 조금 4분봉 굉장히 짧게 움직이는데, 왜 분봉을 1봉을 보지 않고 분봉을 보냐면, 1봉은 그냥 이렇게 크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 분봉의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그대로 줘요. 오늘 아침에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나스닥이 오늘 아침 우리나라 시간대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시간대로 8시, 9시 우리나라 장 출발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우리나라 시장이 오르지 않고 어땠나요? 좀 뭔가 어중간하고 일부 개별 종목들, 그리고 분위기 잡고 있는 뭐 2차전지 중에 좀 약간 새로운 뭐 대보마그네틱이라든지 IT 쪽에 삼성전자가 휴대폰 출시한다라니까 어디로? 휴대폰 출시한다라니까 다른 쪽으로 또 가죠. 휴대폰 출시한다라니까 어디로 갔냐면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카메라 쪽이라든지 아니면 부품이 IT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또 약간 반응이 있었죠.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MC넥스 같은 거라든지 파트론도 좀 따라 올라오고 뭐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가장 강한 업종으로 본다라면 음식료 업종이 계속 강했고, 음식료 업종 또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CJ제일대당 또 빅머니에서도 언급 드렸었고, 맞죠, 그죠? 잘 올라가잖아. 위에서도 또 사라고 했잖아. 위에 좀 올랐지만 사도 된다고 했는데 더 올랐잖아, 그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 경기 분위기가 정치돼 있으니까 음식료 업종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스닥이 지금 1600포인트, 제가 1400포인트 위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400 위로 뜯고 1600포인트 위쪽으로 넘어갔는데, 오늘 우리 시장 시간에 끝나고 이 흐름들을 우리나라 시장하고 맞춰보면 똑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똑같이 움직였을 겁니다. 시간에서 올려놓고 행보하다가 시간에 끝나고 또 다시 올려서 1700포인트라는 또 역사적인 신고점을 또 만들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한 1900포인트 1900포인트 정도까지 한 번쯤 더 올라가지 않을까, 나스닥이. 뭐 니콜라 같은 경우 수소 쪽이긴 한데 주구장창 내려오다가 어제 갑자기 급등이 나왔죠. 한 번쯤은 더 위로 시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수소 관련해서 트럭을 공개한다. 수소 연료 전지 쪽은 지금 환경정책, 그린 뉴딜, 뉴딜 정책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뭐 환경정책도 포함됐는데, 새로운 뉴딜 정책인데 새로운 거를 만드는데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린 뉴딜 정책, 뭐 디지털 뉴딜, 뭐 여러가지 뉴딜 정책 한국판이죠. 그렇게 원래 도시재생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만든 게 뉴딜 정책인데, 우리나라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풍력, 환경 정책으로 넣고, 그리고 언택트 시장에 디지털로 가자. 왜냐면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제조 쪽이나 이런 일자리를 확충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뭐 억지스럽겠지만 온라인, 뭐 디지털 쪽,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일자리를 확충해보자, 뭐 이런 관점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린 뉴딜 정책의 가장 핵심점은 풍력, 그런 건 테마, 이슈로 가고 있는데, 이미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미 과거에 이미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진행되는 부분에 생각을 해보면
저거죠. 수소 연료진, 새로운 에너지 연료죠, 연료. 실제로 이 환경오염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뭘까요? 발전. 발전 시스템이랑 그리고 자동차. 그러니까 환경오염의 주범을 없애는 정책.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경정책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수소예요, 수소. 그래서 수소는 버리시면 안 되고, 전기차도 역시 포함되고,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최대 정점의 기대치를 원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원하는 정점치는 2025년이다. 뭐 이 정도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관심 받아야 될 게 뭔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수는 제가 생각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이건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미국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게 현 시간부로 1700포인트 정도의 위치에 있네요. 저는 오늘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되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자 지수 때 이렇게 보여지는데, 수급적인 논리로 봤었을 때 어제 연기금이 매수했었잖아요, 그죠? 어제 외국인하고, 어제 기관이 팔았나요, 샀나요? 어제 기관이 팔았나요, 샀나요로 보면 TV에서 우리가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뭐 개인 수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개인은 사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팔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팔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기관 또 얘기 드렸죠. 연기금하고 투신을 쪼개서 보면 투신이 어제 코스닥은 샀고요, 코스피는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다 팔았어요. 근데 연기금이 오전에 팔다가 오후에 장막판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다 사줬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방어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방어적인 역할로 받쳐준 거죠. 근데 오늘 연기금이 아침에 시장이 지수가 때가 조금 내려가는 거를 받쳐줬어요. 올라가려다가 내려오는 걸 받쳐줘서 또 막고 있었어요. 근데 오후에 시가 대비 아래로 꺾인 이유는 연기금이 오후장 들어서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도 같이 팔았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하면, 뭐 본장 정규 시장에 3시 반까지는 연기금은 팔았고 외국인 또 팔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몰라요. 그게 어디 한 종목에 집중된 건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은 시간의 장세로 비정규 시장에 외국인들은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뭐 제 관점으로 봤을 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나쁘지 않는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내일 시장은 긍정적이, 나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미국장이 뭐 말 그대로 진짜 미친듯이 폭락이 나와서 10,000포인트를 다시 오늘 하루 만에 깨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휘청일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근에 올라가는 흐름에 어느 쪽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갔으니까 오늘 디지털 뉴딜 움직였죠.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뭐 오픈베이스, 알서포트, 링네트, 그리고 보안주들도 좀 같이 움직일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디지털 뉴딜 쪽이 조금 움직였었던 거, 이런 것들 좀 생각해보고, 수소차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고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전기차는 최근에 충전소 쪽이 많이 좋았는데, 전기차는 이제 부품 쪽으로도 조금 한번 시선을 돌려보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렇게 이제 시장 설명은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뭐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어떤 지수를 얼마까지 갈 겁니다, 아닙니다, 예측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올라가면 2300포인트, 떨어지면 1950포인트,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 중간에서는 그냥 단기 대응만 하고 있고, 큰 틀은 그 자리에서만 체크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길었네요. 시장 얘기가 좀 길었는데 뭐 좋은 내용을 드리려고 한 취지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계셨죠?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 충분히 뭐 40분 동안 충분히 할 텐데, 저하고 즐거운 통화하면서 고민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제가 일단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웃긴 게, 지금 휴대폰으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제가 전화 걸면 화면을 못 봐요. 아닌가요? 맞죠, 그죠? 제가 전화 걸면 화면을 못 봐요. 소통을 하는데 차트를 볼 필요 있지만,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뒤에 아주 짧게,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유튜브에서 다시 짧게 볼 수 있게끔 전화를 끊고도 추가적으로 아주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드리고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차트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보여지는 뭐 수급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해 하실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상담은 1644-6646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을 받고 있고요. 미리 전화 주셔도 돼요. 방송 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 금까지 포함해서 그냥 월화수목에 전화하셔가지고 다음 상담을 미리 주문해 놓으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항상 어떤 문의든 가입이든 종목 상담이든 1644-6646 꼭 1644-6646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굿밤 되세요.